Life is a winding road, no telling where it goes. Driving through days and nights, won't stop for traffic lights. And I really wanna know, if I will ever figure out where the road goes. Even if I'm falling down, I will keep on searching for my highs. You can say I lost my mind, I will keep on holding my head high, even if the sky is falling down. Jumping from cliffs so high, trusting our wings to fly. Sometimes we're crashing down, but we get up and start from the ground. And I really wanna know, if I will ever figure out where the road go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석봉 작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인류는 수만 년 전 유목민 생활을 할 때 사냥을 잘하거나 힘이 셌던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농경사회로 접어듭니다. 농경사회는 땅을 갖고 있던 지주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가 되면서 산업화 시대가 됩니다. 산업화 시대는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자본가들이죠. 자본가들이 땅을 매입하고 거기다 공장을 짓고 원재료와 사람을 투입해서 짧은 시간 내에 불량률 없이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게 산업화 시대 기본 논리입니다. 이제는 지식사회로 접어들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유형적인 재산보다 무형적인 재산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죠. 산업화 시대에는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많은 자본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개인이 감당해야 될 고통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식 서비스 사회에서는 본인의 지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미디어가 발달돼서 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인터넷과 IT가 인간을 다시 자유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유목민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나 떠돌아다니면서 유목민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한 곳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하는 것은 산업화 시대의 논리입니다. 모두가 모여서 일을 해야 시너지가 높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낮에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녁에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자유로워져서 자신의 전문 지식이 있으면 어디서건 비즈니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아직도 평생 직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이제는 직장인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나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가, 그런 전문성을 갖고 평생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가끔 리더가 조금 2%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조직은 잘 굴러가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럴 때면 엄청 의아스럽고 궁금하죠. 공자를 통해서 사람을 보는 법, 사람을 쓰는 법. 춘추시대에 위영공이라는 제후가 있었습니다. 성격도 극단적이고 워낙 여자를 좋아하고 색에 빠져서 나라를 돌보는 정사를 게을리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자하라는 미소년이 있었는데 미소년을 사랑해서 곁에 두다가 사랑이 식으니까 벌을 줘서 쫓아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인 남자는 공자를 유혹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집안이 스캔들 메이커였죠. 여러분,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데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멀쩡하게 위나라는 당대에 잘 다스려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의아하게 생각해서 노나라의 대부 개강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렇게 엉망인데 왜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죠?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수건은 외국 사신들을 잘 대접하고, 축타는 종묘를 잘 다스리고, 왕송가는 군대를 잘 이끕니다. 무릇 이와 같은데 어찌 위나라가 망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각 분야에 강점을 가진 인재들이 실무를 꽉 쥐어지고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수거, 왕송가, 축타는 위나라의 신하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맡은 분야는 잘 해냈습니다. 위영공은 그들의 장점을 각자에 맞추어 등용할 줄 알았던 것이죠. 인재를 등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제 몫을 할 수 있게 했으니 나라를 보존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공자는 궁중에서 사적인 부분에서 공적인 부분까지 온 천하에 걸쳐 바르게 한 사람은 고대 성왕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임금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갖추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이야기죠. 바꿔 말해 리더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은 적재적소의 용인술이라는 겁니다. 경영학자 진 콜린스는 말합니다. 7000년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일은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자리에 앉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는 진정한 위대한 기업을 만들고 싶은 리더라면 자기 시간의 50% 이상을 사람에 관련된 일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뽑고 평가하고 사람을 전부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모 유통회사의 제2사장은 회사 손실이 누적되며 사업 전략을 검토하기보다 회사 각 분야를 맡을 유능한 인재를 찾아다니면서 상고초려로 영입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리더가 일을 모르면 흉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모르면 큰 흉이라고 합니다. 불리한 환경에서 선두주자를 앞서는 기업들을 보면 인재 관리를 잘한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는 하루 일과 중 구성원들을 잘 관찰하고 잘 성장시키는 데 시간을 쓰는 게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육보다 채용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구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이제까지 많은 기업들은 채용보다 교육에 돈을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글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가 어디로 가는 것보다 그 버스 안에 누가 탔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직의 비전이나 목적보다 그것을 완성시킬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많은 성공한 기업들도 초창 기업을 다 바꿨습니다. 아마존도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팝니다. 상황이 바뀌고 시대는 점점 변해가죠. 그래서 조직의 교육보다 그 조직에 누가 있느냐, 그 조직원으로 누구를 데려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축구나 야구를 보면 스카우터들이 선수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온 지구상을 다 뒤지고 다닙니다. 그 선수 한 명이 그 구단의 운명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석봉입니다. And now you're damaged goods, damaged should have never been. Thought you were bulletproof, look at you, what happened? Did she hurt you? It's part of life, but if you need a lullaby, baby, don't cry no more. Just let her walk out your door. Baby, don't cry no more. Mama's here.